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가 딸하고 얘기를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해요. 고맙게도 이 녀석이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인데,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엄마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통 그럼 바로 멈춰요. 평생 키워보면서 그럴 때 계속 얘기해봐야 도움 안 되더라 하는데, 이거는 저 녀석의 시즌이 되면 그때 또 얘기하지 뭐. 그 시즌이 30대 오면 어떡해, 40대 오면 어떡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마음이 까득하니까 다시 꼰대 같은 엄마 버전으로 돌아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거. 우리 딸이 20대에 이 시즌을 누렸으면 하는 그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꼰대 소리 들으면서도 얘기를 하게 된 그거 오늘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바로 책 이야기예요. 어떤 특정 책 말고요. 책 읽는 법. 이 얘기를 시작할 때 엄마 알아 엄마 책, 엄마 예전에도 책 많이 읽었잖아, 나 알아, 엄마처럼 책 읽을 거야. 아니야 엄마, 나 20대에 책 안 읽었어, 이렇게 안 읽었어. 뭔 소리야? 하면서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도 책은 좋아하면서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 꼼꼼히 정독 열심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 왜냐하면 잘 보면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적이 훨씬 많았어요. 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책을 읽자. 사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아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책 100권 읽었다, 30권 읽었다, 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정독한다, 아니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서너 권을 읽었는데도 그 책이 나한테 내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제시해줬다면 그게 최고거든요. 그런 책을 찾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해요. 추천해준 책을 봐요.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냥 예전에는 그렇게 책을 읽었나 봐요.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서점 가서 이렇게 있는 책들 이렇게 쭉 보고 목차 읽어보고 책 한 몇 페이지 읽어보고 이 책이야 하고 가져오면서 책을 읽었을 때랑 지금은 가능하면 추천해준 책, 제가 신뢰하는 분 중에서 그분이 추천하는 이유를 들어요.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책 이유도 들어요. 그랬는데 그거 나 필요해 하는 책을 구매를 하는데, 예전에는 메모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때 그거 누가 추천해준 책 뭐였지? 하고 이미 지나간단 말이죠. 꼭 읽어보겠다 싶은 건 저는 바로 주문해요. 그럼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있다, 그럼 걔는 책꽂이 일단 들어가요.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책 읽고 있어도 다시 펼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 그 포인트, 추천해준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면 읽어요. 전 2권 동시에 읽을 때도 있고요. 얘가 더 급하다 그러면 첫 번째 읽던 애를 제끼고 걔를 그냥 읽어요. 상관없어요. 제가 책을 읽는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책을 한 권 다 읽었다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천해준 책 중에서 읽다가도 이거 좋다고 하더니 난 별로네 하는 책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럼 덮어서 그냥 책꽂이 다시 꽂으세요. 괜찮아요. 18,000원? 에이, 다음 시즌이 올 수 있어요. 다음에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있고, 한 달 강의료도 아니고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해준 책을 보거나, 이렇게 매번 다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도서관을 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에서 인기 있는 책,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 아닌 이상은 항상 대출 나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전에 조금 책값도 좀 부담스러워서 도서관 이용할 때, 물론 도서관 이용하는 거 너무 좋아요. 특히 재테크 책 같은 거를 한꺼번에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걸 볼지 모르겠다 그러면 쫙 빌려다가 체크하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책은 꼭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원하는 책을 다 구매를 하고 당장 안 보면 꽂아놨다가, 제가 이 책이 끝났을 때 아니면 저런 류의 책이 필요하다 할 때 딱 뽑아서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그 사치, 저는 그거 정도는 제가 사치로 누리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저는 책을 마음껏 누려요. 이거 보이죠, 이거 막 붙이고요, 막 여기다 막 글씨, 내 책이니까 막 글씨 막 쓰고요. 책도 저는 막 접어요. 우리 아들이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책을 엄청 아껴갖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제가 접잖아요. 뒤지게 혼나요. 엄마 지금 책을 접었어? 되게 혼나거든요. 내 책이야, 내 책. 그럼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이렇게 엎어놓는 것도 못하게 해요. 책을 똑같이 좋아해도 스타일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의 스타일 존중해주고, 도서관 책도 공공물건이니까 존중해줘서 도서관 책 보다가 밑줄 긋고 싶을 때 정말 손이 발발 떨려요. 그리고 꼭 어디 메모지 찾아서 메모해야 되고, 그럴 때 되게 감질만 나고 되게 속상하거든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마음껏 누리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세 번째 보는 건가?
제가 제일 많이 본 건 한 30번 문책도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절대로 줄친 것만 보지 않아요. 줄친 것만 보는 책이 있어요. 수험서. 지식을 빨리 습득해야 되는 책 있잖아요. 제일 최근에 본 수험서를 가면 몇 년 전에 본 공인중개사 시험. 당연히 밑줄 친 것만 열심히 빨리 외워서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일 때, 그리고 빨리 지식만 습득해야 될 때는 줄을 치고 빨리 습득하죠. 근데 그 외의 책은 인사이트를 정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정보를 주는 책도 저는 전체를 정독을 해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지난번에 밑줄도 안 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구절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책을 2번 읽는 게 아니고 새로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죠. 4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책을 읽고 단 한 개라도 꼭 실천을 하세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중이라서 제가 읽고 있는 책 요거 지금 항상 매일 읽고 있고요. 요거하고 같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랑 몇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 무거워서 들고 오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사실 제가 연초에 소개하면서 매일 진짜 한 챕터씩 읽고 못 읽을 때도 있어요. 자수합니다. 그런데 이 책 물론이고 다른 책조차도 거기에서 적용 포인트를 찾으려고 읽어요. 이거다, 꼭 해야겠다. 지금 이 책 읽으면서 그저껜가 읽은 챕터에서 뭐가 있었냐면, 더 큰 문제를 찾아라 떠나라. 사실 이것만 들으면 뭐야, 문제가 없어야지 라는 생각 솔직히 들고,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죠. 답답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할 때 문제 없이 착착착 진행이 돼야 좋죠. 근데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저는 그 챕터 읽으면서 항상 제가 뭔가 새로운 걸 기획할 때도 재개발, 재건축, 안전마진 구하듯이 얼만큼 사업성이 보장되는지, 리스크는 얼만큼 존재하는지, 플러스가 얼만큼 날만한지를 어느 정도 다 계산을 해보거든요.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새로 기획하는 일이 수익이 되게 많이 낮으면서 시간 투여는 굉장히 많이 하고 노력도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게 맞아? 하는 생각을 할 때 그 챕터를 읽었는데, 문제가 많은 곳에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요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해본 거니까 리스크가 있고 안 해본 것들이라 시간 투여가 많이 되는데, 그걸 한 바퀴 돌려보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익힐 수 있고,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에서 한번 답습을 다 해볼 수 있고, 다음 기획안을 어떻게 짤지 알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는 수익은 좀 낮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건 금액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험적인 가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가치로 충분하다고 해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또 작은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거 읽으면서도 이 책에서 10% 더하라고 할 때도 그렇지 10% 더하지 하고 사실 그날은 넘어갔는데, 이번엔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영상 자주 안 올린다고, 영상 좀 더 자주 보고 싶어, 이런 댓글 많이 볼 때마다 그럼 좋긴 한데 좀 힘든데 이러면서 또 슬쩍 넘어갔는데, 내가 오늘 선포한다고 저 10% 더하기 위해서 23년 5월부터는 매주 영상 2개씩, 쇼츠 말고요, 정식으로 영상 2개씩 올리겠습니다. 이거 선포합니다. 이게 나의 5월부터의 10% 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책 전체에서 한두 개만 실천해도 인생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지금 읽고 계신 책 너무 재미로만 읽고 계신지, 감동만 받고 계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에 박수만 치고 계신지, 그 박수, 그 감동 내 거 되려면 그 중에 딱 하나라도 꼭 실천하세요.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좋다고 하셔서 지나이스 찐정리, 완전히 인생을 바꿀 독서법. 첫째, 추천해준 책에서 읽는다. 둘째, 책을 마음껏 누린다. 밑줄 긋고 접고 내 생각 적고. 세 번째, 2번 읽더라도 처음 읽는 것처럼 밑줄 친 것만 읽지 않고 신나게 천천히 다시 읽는다. 네 번째,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책 한 권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을 찾아내고 실행한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정말 확 바뀔 거예요. 20대, 지금 이걸 시작한다고, 정말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부동산 하는 거 안 아쉬워하냐고요? 책을 이런 방식으로 읽잖아요. 부동산 거기 다 들어있어요. 재테크 해야 된다는 거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3040? 당연하죠. 지금 한참 성장하고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기반을 탄탄하게 이뤘잖아요. 이런 독서법으로 확실하게 비상하실 수 있어요. 5060?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다? 100세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저하고 같이 꾸준하게 이 새로운 독서법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창창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새롭게 살게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근에 알람 설정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알람 받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람 꼭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혹시라도 난 이런 책이 좋았다든지 저도 그렇게 하겠다든지 하고 선포하시는 거 해주시면 우리 선포에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오늘 영상 8개 올리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또 응원합니다. 오늘도 미라클